퇴직 후 10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돈 걱정, 건강 문제, 외로움 속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시기가 바로 퇴직 후 첫 10년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의 중요성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퇴직 후 10년을 그냥 보내면 그 이후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오늘은 퇴직 후 10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필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퇴직 후 10년이 중요한 이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돈 걱정하는 사람. 퇴직 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노후를 만끽하죠.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매달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죠.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삶,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퇴직 후 10년 동안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과 병원에 의존하는 사람.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유지한 사람은 70에서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비에 모든 돈과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이 시기를 그냥 앉아서 보내면 몸이 굳어지고 각종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10년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운동, 식습관, 건강검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풍요로운 사람과 외롭게 사는 사람. 퇴직 후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외로움이 결정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퇴직과 함께 끊어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각자 바쁘거나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70세 이후 극심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외로운 노후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수명까지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냅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를 원한다면 인간관계 관리가 필수입니다. 2. 노후 생활비, 퇴직 후 10년이 결정한다. 퇴직 후 수입을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수익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소득을 마련하는 3가지 방법.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떤 소득을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임대소득,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 구조를 만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수익, 배당주, ETF, 채권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강의, 컨설팅, 온라인 사업 등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추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는 황금 법칙.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 관리입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취미, 자녀 지원 등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면 몇 년 만에 모아둔 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돈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모아둬도 금방 사라집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3. 건강관리. 퇴직 후 10년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퇴직 후 10년간 운동 습관을 들인 사람의 변화. 퇴직 후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70에서 80대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비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사실 퇴직 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출근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움직여?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절과 심장 건강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의 운동 습관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70대 이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혈관 건강을 망치고 단 음식은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퇴직 후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었는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체중이 쉽게 늘어나죠.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설탕 줄이기, 인스턴트 음식 피하기,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건강검진과 예방관리, 10년 후를 위한 투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병이 악화된 후에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퇴직 후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문제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늦으면 치료 비용도 커지고 몸의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50에서 60대에는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80에서 9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 퇴직 후 10년이 외로움을 결정한다. 직장 동료만 믿으면 은퇴 후 외롭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가 퇴직과 함께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매일 얼굴을 보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장 밖에서도 꾸준히 연락하고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후 행복을 좌우한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부부 사이가 더 어색해지거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젊을 때는 각자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어색해서 대화가 줄었다. 사소한 일로 다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노후가 즐겁고 안정되지만 사이가 나쁘면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작은 배려, 대화, 함께하는 취미, 이런 노력이 부부 관계를 바꾸고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친구, 사회활동, 동호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 가족, 사회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의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세요. 둘째,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세요. 셋째,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세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5. 의미 있는 삶, 퇴직 후 10년이 새로운 목표를 만든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과 목표를 가진 사람의 차이. 퇴직 후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반면 목표를 가진 사람은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며 우울감이 찾아오죠. 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남은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퇴직 후 10년 그냥 흘려보내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 퇴직 후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10년 동안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70대 이후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안 되면 돈 걱정에 시달리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반면 20년을 현명하게 활용한 사람들은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퇴직 후 10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3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20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경제, 건강, 인간관계, 삶의 목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라.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 건강, 인간관계, 삶의 목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추가 소득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7080대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 유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사회활동을 통해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삶의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과 목표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70대 이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도 지금부터라도 절약 습관을 들이고 소득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늦기 전에 연락을 하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와서 뭘 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듭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돈 걱정 없는 삶, 건강한 몸, 활기찬 인간관계, 목표가 있는 인생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70대를 꿈꾸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건강을 챙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겼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구 결과 70대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어떤 분은 병원에 의존하며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강관리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5년 후,
10년 후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관리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한 70대와 그렇지 않은 70대의 건강 상태는 몇 년 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반면 건강 관리를 포기한 그룹은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뇌 건강도 개선됩니다. 음식을 조금만 조절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 몸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포기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70대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습관이 80대, 90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70대의 건강 관리를 포기하면 80대 이후에 병원과 약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 사람들은 80대, 90대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는 노인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건강 관리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은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운동, 식습관 변화, 좋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작은 감기 하나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80대, 90대를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하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낙상으로 다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일상생활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노인이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무조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자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활용한 팔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씩만 들어 올려도 팔 근력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기 어렵다면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고 당기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가만히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만 운동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되며 뼈 건강도 개선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뼈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못하면 건강이 나빠진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10분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에도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치매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면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뇌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와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치매 예방,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뇌는 평생 사용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수록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뇌 활동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은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인 자극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뇌는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뇌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됩니다. 특히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활력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머를 즐기고 웃는 습관을 가지면 뇌 기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도 젊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과 생선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브로콜리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뼈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녹황색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몸속 염증이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면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와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좋은 지방이 많아서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과 생강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항염 효과가 강해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하나만 바꿔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소식하는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서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만 먹으면 신체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음식을 천천히 씹고 식사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세 끼를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 위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소식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면 중에는 몸속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가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숙면을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 쉬워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또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등 외적인 노화도 빨라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뇌가 쉬지 못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 식단만큼이나 잠의 질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더 잘 자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 불안감, 우울감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과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도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무엇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면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좋은 수면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졸림과 각성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불빛과 소음은 수면의 질을 낮추는 주된 요인입니다. 네 번째,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몸이 이완돼 잠들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잠자기 전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이후에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잠자기 직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낮잠은 짧게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먹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식사를 일정하게 하고 폭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습관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단기간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바꾸며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함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젊음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도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게 되고 이야기하면서 뇌도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먹는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친구나 이웃, 가족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금세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살아간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뇌가 깨어있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으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등 배울 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열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 하나 다시 시작해 보세요.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질 겁니다. 여러분, 70대 건강을 챙기는 게 늦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5년, 10년 후 삶을 바꿉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10년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것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젊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젊음을 해치는 6가지 습관과 해결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단순히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진짜로 건강해지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 정말 그렇게 변합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몸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충분히 젊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기로 약속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아쉬워하는 습관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추억을 떠올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보다 과거에만 집중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몸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현재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내 상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죠.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오늘부터라도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들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배울 점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 가만히 있으면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늘어나게 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이 많아지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 음식이 더 당길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석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망가뜨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젊음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젊음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당길 수도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에 설탕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 견과류, 녹색 채소, 토마토, 그리고 녹차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들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산화 식품을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음식은 반드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들은 피부를 늙게 만들고 혈관 건강에도 나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도넛,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막아 노화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라면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노화 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끊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건강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먹고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져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체지방이 쉽게 늘어납니다. 또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꿔가며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운동을 따로 하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한번 쭉 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걸 방치하면 몸이 약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몸이 탄탄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은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바쁘거나 귀찮아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노화를 늦추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후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개운해집니다. 두 번째,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스쿼트 10번, 팔굽혀펴기 10번만 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3일, 7일, 2주만 지나도 익숙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젊음을 지키는 습관,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때 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노화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몸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깊은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부족한 잠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젊음 유지 비결입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적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후 늦게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잠들기는 쉬워도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음이 많거나 방이 밝으면 뇌가 긴장 상태가 되어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면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체 리듬 바이오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낮에는 활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밤낮이 바뀌면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됩니다. 특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체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면 먹는 습관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늦은 밤 야식을 먹게 되고 이는 체중 증가와 대사 저하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늦어도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나는 야행성이라서 밤에 더 활기차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서 젊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결국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세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환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젊어 보입니다. 반면 늘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주름이 많고 피곤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 상태가 호르몬 분비와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몸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 피로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활기차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질 때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잠시라도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나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좋았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젊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명상과 호흡 조절입니다. 명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내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 중 짧게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뇌가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자기 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호흡 조절은 젊음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 1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뇌의 활동을 증가시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전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배우기엔 늦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순간 뇌도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배우는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책을 읽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보세요.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젊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도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젊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작은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퍼즐 맞추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뇌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뇌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해서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6가지 습관,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젊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다 같이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